자유주제입니다. 어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셔도 되고 내가 할 말 해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아무거나 자유주제 4분 드리겠습니다. 조백성 토론자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체육중고등학교의 1년 예산이 중학교는 2억, 고등학교는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강원체육이 얼만큼 침체가 되었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그 체육 운동이 그 아이들의 인생인데 그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그 학교 체육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학생들이 그 학업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이제 그 운동에만 전념하는 소위 엘리트 체육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보면은 이제 그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창의력의 원천은 바로 학습입니다. 예. 교과 지식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도화시한 채로 오로지 운동만 매진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운동 선수들도 운동 학생들도 수업과 학교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체육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복지 문제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스포츠 강사가 주로 초등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그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이제 그 체육 전담 선생님들이 체육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교가 그 체육 전담 선생님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교육부도 그 체육 전담 선생님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 강사를 갖다가 이제 그 공무직으로 이제 전환해서 그 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대균 토론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학부모님들, 특히 워킹맘들이 돌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돌봄 시스템 어떻게 앞으로 하실런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돌봄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돌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데이터는 제가 조금 미흡하지만 제가 교육부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과정을 하면서 돌봄 정책이 범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24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아카데미 뭐 이렇게 지역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1,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도 8,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은 약 2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24만 명을 수용하고 실당 2,500만 원을 지원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현 작금에 왔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한 가지는 돌봄 예, 사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도 하지요. 춘천에 동원학교가 겨울방학을 2달을 했습니다. 2달 동안 그 특수 장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워킹맘들은 일을 해야 아이들을 키울 텐데 일을 못 나갔습니다. 왜? 반드시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런 돌봄 시스템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돌봄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 정책도 지금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는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뭐 2분 준이 4분 준이 하더니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사회자님 이래도 사회자 저래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1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예, 시작합니다. 시작. 네. 자, 그 기초교육에 가는 것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가는 거. 평가라는 것은 피드백해서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거고 수능에 대한 것은 지금의 수능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수능에 뭐 특수 대학을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26명을 빼면 46명 중에 26명 빼면 서울대 간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3명 정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평준화를 통해서 많은 그 덕을 얻었지만 또한 잃은 것이 있습니다. 잃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강원도 교육이 학력 13개 중에서 13등, 모든 것이 체력 13등 중에서 13등, 그리고 인성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1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혹시 누가 이 일을 집행을 했는지 잘은 몰라도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그래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경호 우리 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은 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 질문하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요지만 다시 말씀해 한번 주세요.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기 질문 바랍니다. 요지는 평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진학도 해야 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아카데믹한 것은 그러 가지만은 프로페셔널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나로 졸업을 가고 마이스터나 이런 것처럼 이럴 때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인근 학교도 저희 대학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강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많이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으로 120명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한 명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우리 평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 교육을 오래 하신 능력이 좋으신 신 원장님. 신경호 원장님. 원장님께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질문을 요지를 제대로 제가 아까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그동안 12년간의 대학 진학 현황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이 2010년에 교육감 당선돼서 처음 시작한 교육 정책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올해 대학교 갔습니다. 딱 12년 됐거든요. 12년 전에는 강원도에서 뭐 꼭 이것이 기준점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를 120명 이상씩 갔었습니다. 올해 45명 갔습니다. 그 중에 24명이 민사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1명이 강원도 학생들인데 강원외고 3명, 강원고등학교 3명, 그리고 나머지 둔내고등학교도 체육특기자, 스키선수 1명 등등 서울대를 21명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원인은 강원도의 평준화가 성적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 대책은 앞으로 수준별, 맞춤별, 개인별 수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보충학습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다 됐어요? 네, 질문과 답변 모두 아니, 들은 답변이 또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일단 내가 5초 들었다고 동안만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안 안 될까요? 됩니다. 예. 5초도 안 돼요? 5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어디 셀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초 지났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 옛날에는 그런 대로 전체에서 한 5등이나 4등, 3등 했었어요. 전국에서. 근데 이거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지. 그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아니, 지금 좀 마무리 시간을 좀 드리도록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기 신 원장님 답변이 아직 그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한 30초만 더 부가적인 뭐, 설명해 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가르치는 게 제일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게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진행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백송 회장님 2분 시간 플러스 1분에서 3분 충분히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뭐예요, 그럼? 예. 네, 유대규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그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금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라고 강제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수업 혁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를 하고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때는 토론형, 협력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인재가 뭔가 창의적이고 또 융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 활동도 지식 전달 위주에서 필요할 때는 개념 학습 같은 건 지식 전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학습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하여튼 그 기초 교과의 기초 지식이나 기본 개념은 그 강의형 수업이 그 최고의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 과정으로 이 학생 참여형 수업,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 실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강원도 그 학력 그 향상 방안으로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지능 지수가 80에서 85 정도의 아이들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학생들 어떻게 판별할 겁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 아이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능 지수 소위 IQ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알고 그 대신에 있습니다. 예.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이 IQ 지능 지수 이거 이미 퇴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판별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판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을 지도한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질문한 말씀과 그 답변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IQ 테스트가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경호 원장님은 또 다른 보관을 가지고 계신 듯한데 질문 시간이 답변 시간이 조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대균 전 장학관님 7분 다 남으셨는데 아주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 쓰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원주 방곡초 교장으로 4년간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많은 학부모들이나 또 교육계 선배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종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보다도 이미 입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원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주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나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계 선배들이나 그동안에 이 문제를 결심하기 위해서 18개 시군 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제 귀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이고 어떤 분들은 바로 이름 나오자마자 쌍욕까지 하면서 저에게 매우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말씀하시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신경호 점잖게 후보님께, 하시죠. 예. 신경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왜 교육계 많은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뭐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객관적 자료가 증빙이 되십니까? 그 저에 대해서 쌍욕과 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객관적 증명서가 있습니까? 저는 현 민병희 교육감하고 50년 친구입니다. 2010년도에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감 출마를 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춘고 동기로서 춘고 42회 동기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가정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120명 정도가 다 사범대 교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민병희 교육감이 출마할 때 교직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120명이 근무했습니다. 모두 다 한장수 후보 라인에 섰습니다. 저는 동기의 회장입니다.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당선 확률 없는 민병희 후보를 도왔습니다. 운이 좋게 한일이 도왔는지 기호 1번 뽑아서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교육감 당선돼서 오늘 이 수업까지 왔습니다. 저는 민병희와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제가 특별교원단체였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근원지를 제가 반드시 찾아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성숙 선생님이 같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탈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탈 사유가 언론에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단일화의 뜻을 뒀지만 교육 철학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 완주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을 돌면서 제가 그 지난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난번 출마하셨던 후보님을 적극 도와주셨는데 마음의 상처나 뭐 재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저를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엄청 놀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도 저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유대균 토론자를 도와주는 분이 와 계십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는 정석대로 했습니다. 선거를.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금전적 요구를 하신 분 계셨습니다. 저 그거 드리면 저 바로 교육감 당선돼도 감옥 갑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도 이번 선거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로 정치 자금을 함부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성숙 후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해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십니다. 뭐라고 다니시느냐, 다음에 신경호가 이번에 신경호가 당선되든 안 되든 다음엔 무조건 당신 밀어주겠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입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시의원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교육감 스펙이 안 된다. 내가 당선되면
후보자 당신을 교육감 스펙을 나갈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 교육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당락과 관계없이 다음에 당신 후보로 밀어주겠다는 말 제 입으로 한 적 없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타도에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교육 정책을 가지고 도민과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번에 선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돕지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교육계에서도 일부일 수 있겠지만 지원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원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일화 원칙 지키겠습니다. 단일화에서 제가 단 0.001%라도 떨어진다면 여론조사에서 전 그 순간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대로 물러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